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17일 이 네팔의 안나푸르나 트레킹 과정에서 이제 한국인 교사 4명과 현지 가이드 2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고, 수색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실종자를 지금 발견하지 못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현장 인근에 눈이 4m에서 5m가량 쌓여 있고 또 사고 지점이 계곡이기 때문에 이 사고 직후부터 수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팔 당국은 현지 지리에 밝은 인근 주민들과 또 구조 경험이 많은 경찰 전문 인력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산악 지역의 특성상 오후 4시쯤이면 해가 지고 또 눈 사태도 추가로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또 우려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 신속대응팀 2명과 충남교육청 관계자 2명, 또 여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1차 선발대와 실종자 가족 6명은 18일 현지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인데 사고 현장까지는 이 교통 여건상 지금 들어가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지난해 11월 안나푸르나에 산악구조센터를 개소한 KT도 이번 주말에 직원을 현지로 파견해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충남교육청 국외교육봉사단으로 현지를 방문했다 트레킹에 나선 교사 9명 중 이 앞서가던 4명과 네팔인 가이드 2명이 산사태에 휩쓸리면서 실종된 이번 사고는 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 인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실종된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해발 8,000m가 넘는 안나푸르나봉 등정이 아닌 이 비교적 낮은 고도의 안전한 지역에서 안나푸르나 인근을 다 둘러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네. 이 로이터 통신은 2019년 네팔을 방문한 관광객 110만 명 가운데 약 8%가 등산이나 트레킹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래는 6월에서 9월 우기를 제외하고는 트레킹 코스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이상기후로 겨울에 폭설, 폭우가 내리는 일이 반복돼서 이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5월 이 시간에 그 에베레스트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네팔 정부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유명한 산들의 등반객들로부터 받는 돈이 워낙 큰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 통제라든지 안전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관광객들을 들여보내고 있는 상황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트레킹 코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네팔 관광부는 기상 상태가 약간 좋아진 뒤 트레킹 코스의 고립자 200여 명을 헬기와 지프, 도보 이용을 통해서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산악 지역이 통신 두절이 잦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종자와 고립자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종자 가족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지금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분위기라서 정말 하루빨리 구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21일에 다보스 포럼이 개막한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21일 스위스 동부의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이란 주제로 개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정식 명칭입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국가 원수 53명을 포함해서 총 3,0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청소년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참석 예정이어서 이 기후 변화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툰베리는 지난 1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기후 대응 집회에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 변화 관련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요, 1971년 유럽 경제계 인사들이 이 친목을 다지는 모임 유럽 경제 포럼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987년에 세계 경제 포럼,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네.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이다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현안들을 다루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나 참석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포럼 측에서 세계적 인사들을 초청하거나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가가 참가비를 내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액의 참가비라든지 또는 권위적인 회의 진행 방식 또 실용성이 없는 상징적인 선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이유로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뒷담화를 한 총리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8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부의 첫 총리로 이 35세의 변호사 출신 알렉세이 곤차룩 대통령실 경제 담당 차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젊은 이 변호사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 당시 곤차륙 총리가 의회 표결에 앞서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이끌 내각의 주요 과제가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상당히 경제를 중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현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몇 명의 인사가 대통령에 대한 경제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유포가 되는데 여기서 곤차륙 총리와 목소리가 비슷한 한 인사가 나도 경제의 문외한이지만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아주 유치한 수준의 이해밖에 없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발언이 녹음된 회의는 알아보니까 이 지난해 12월 16일 곤차룩 총리와 또 중앙은행 부총재, 재무장관, 대통령실 부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곤차룩 총리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뒤 대통령 팀과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파일이 대통령과 자신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조작된 거라고 주장은 했는데 총리직은 또 사임을 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그 정말 떳떳하고 조작된 거면은 오히려 사임을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곤차룩 총리는 그 내용은 나와 내 팀이 우리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믿음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수준의 국가기관에서 허가되지 않은 대화 청취나 녹취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는 국가안보의 문제다라고 비판한 뒤에 2주일 안에 정부 인사들의 회의 대화 녹음에 관여한 자를 색출하라고 사법기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라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 총리와 내각이 국민으로부터 큰 믿음을 받았는데 아직 그것에 보답하지 못했다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각의 약점을 점검해서 일부 강요를 교체하고 일부 부처를 분할하는 등으로 내각을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지시를 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곤차룩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자유경제 개혁의 지지자인 곤차룩 총리를 내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표를 반려하긴 했지만 예고된 수순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좀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상당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네. 하시겠죠?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프랑스 소식입니다. 지금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자, 프랑스에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워낙 많이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직종 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정부의 개편에 반대하면서 지난 5일 프랑스의 총파업이 시작이 됐고 오늘로 46일째를 맞았습니다. 이 새 학기가 시작된 학교에서도 이 전국 교사의 절반 그리고 파리 교사의 60%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매일 3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죠. 루브르 박물관도 지난 17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문을 닫으면서 티켓 환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번 연금 개편안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돼서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프랑스 국철노조원의 파업 참여율이 이 총파업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작한 당일에는 55.6%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 13일에는 4.3%를
사례를 기록하는 등 점점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가 조금 감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파리와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방의 이 지하철, 버스, 트램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파리 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일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미리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유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서 경제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파업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였던 파리 교통공사의 파업 중단 방침은 아무래도 이 총파업 전체의 동력을 좀 떨어뜨리면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금제도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가장 큰 제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칠레에서도 지금 연금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촉발된 칠레의 반정부 시위 석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온갖 그 당근들을 다 제시를 했지만 이 반정부 시위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이 반정부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고용주의 연금 기여분을 점진적으로 좀 높여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연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연금 제도가 만약에 개선이 되게 되면 30년 이상 가입자 중에 최저임금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반정부 시위대가 연금 제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됐는지 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칠레는 민간 연금 관리 회사들이 가입자 소득의 10%를 적립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아우구스투 피노체트라는 가장 유명한 칠레의 군부 독재자가 있거든요. 네. 이 시절에 지금 현재 피네라 대통령의 형인 호세 피네라 전 장관에 의해서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제도가 민영화됨으로 인해서 가입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비판을 해왔는데 실제로 칠레 연금 수급자의 다수는 은퇴 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46만 원 그 네. 아래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칠레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